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윤경 님이 더위의 시작이라는 초복입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번 주도 파이팅 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 오늘이 초복인가요? 네. 그린님은 예. 오늘 초복입니다. 어제 오후 미리 삼계탕 먹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물가 좀 잡읍시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냥 프라이드 치킨으로 대신해야 되나 이러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먹을 거에 진심인 제이비에게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초복인데 더위를 날리는 음식으로 제이비는 뭘 먹겠냐? 수박, 삼계탕, 그 외에 다른 거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시냐? 뭐 이런 거 얘기가 많았는데요. 제이비 뭐 답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그냥 몸에 좋은 거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엄청 매운 특정 상표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안타까우나 엄청 매운 라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열치열로 그거 먹었습니다. 네, 무지개님이 제이비 프라이드 치킨도 비싸요 라고 해주셨네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삼계탕 가격이 또 너무 올라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네, 오늘도 소통해 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초복이어서 삼계탕은 보내드릴 수 없고 커피와 와플 세트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 무료로 열려 있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도 열려 있습니다. 네.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0012님, 제이비 막내 작가 소개할 때 좀 더 영혼을 불어넣어서 반갑게 맞아주면 안 되나요? 그저 시큰둥하게 어서 오든지 말든지 식에 힘없는 멘트가 더마카를 더 측은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출석하시는 막내 작가님 복 받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보고 어쩌라고요 도대체. 조금 더 영혼을 갈아 넣어서. 더마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저도 됐죠? 사실 혼자 이 생각했었거든요. 더마카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되게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쩜 네. 저렇게 영혼이 없이 부르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위로를 느낍니다. 사신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라디오헤드님이 저도 동감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강성희님은 소 닭 보듯이 한다. 여보세요. 아 진짜. 이야. 제가 말 안 하고 정말 몇 년 동안 참았는데 이렇게 0012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왜들 이러시나. 복 받으세요. 어머니 더위를 저한테 푸세요 도대체 왜. 저도 더운데. 아, 요건 팩트죠, 팩트. 네, 넘어갑시다. 네, 여기까지 팩트 체크 해드리고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석 달여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 중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 윗부분을 관통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지지자 중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FBI는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20세 남성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당원으로 등록된 점이 또 추가로 나오면서 단정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네, 어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건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정치 폭력과 그 배경으로서의 혐오 정세였는데 근데 지금 뉴스 들으신 대로 저격범이 공화당원이었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정파성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라고 단정 내리는 데에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범행 동기를 더 밝히고 나서 결론 지어야 하는데 이 저격범이 현장에서 사살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때까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범행 동기는 몰라도 범행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가 벌써부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파적 대립이 더 극심해질 거다.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벌써부터 바이든 탓을 하고 나오고 있다라는 지금 외신이 있습니다. 바이든 쪽에서 트럼프를 독재자니 파시스트니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암살 시도를 불렀다라는 식의 공격이 게시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사건의 충격파를 트럼프 지지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표 아래 이런 총공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오정서는 부채질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정치권이 이렇게 움직이면 정치적 대립은 더 극심해지고요. 그 대립의 틈새에서 혐오 또는 증오의 정서는 싹트기 마련입니다. 항상 문제는 정치권에 있습니다. 네, 항상 문제는 정치권에 있습니다. 제 입에 이 말에 좀 밑줄을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증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이런 논평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거든요. 근데 실천이 되고 있는가? 요거는 조금 짚어볼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박예숙 님이 남의 나라나 우리나라나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고 안타깝다는 댓글 남겨주셨고 네. 문봉철 님이 세계의 정치가 종교화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그 정치적 양극화라는 이야기는 참 학계에서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양극화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 역사를 들어보면 양극화가 뭐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뭐 왕당파하고 공화파하고 총 들고 싸웠던 경우도 여러 번 있고 유럽사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나타나는 게 양극화라고 하는 게 진영의 갈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서가 지금 수반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혐오 정서. 상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래서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정서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바로 어떤 이런 틀에 입각해서 해석이 뭐 1차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격범이 공화당원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또 혐오 정서와는 별도로 이것이 정치권에서 그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증오 정서는 갈수록 부채질되는데 여기에 지금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지개님이 어찌됐든 정치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말에 토를 다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편 이 사건이 미국 대선에 미칠 여파 이것도 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점은 잠시 후 8시 30분에 시작하는 유튜브 연장방송 세계는 우리 눈에서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의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잠복해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 문제가 좀 수면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지난 2일 조정은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잠깐 다시 들어보시죠. 특위에서 이제 완독이 다 되면 비대위로 넘기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출간 시기 물어보고 싶으신 거죠? 네. 실은 뭐 실무적으로는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고요. 비대위의 입장은 전당대회 이후의 입장인데 결국은 그렇죠. 최근에 전당대회에 나온 4명의 후보 중에 3분이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출간을 해라.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 4명 중에 한 분이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정은 의원이 말한 대로 총선 백서 특위가 지난주에 이 인터뷰 기점으로 다음 주로 하겠는데 그게 오늘 방송 기점으로는 지난주가 되는 건데요. 지난주에 비대위에 백서 발간 시점을 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대위가 오늘 백서 발간 시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대 이후로 하자 이런 게 그간 비대위 입장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전망은요? 자, 특위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전당대회 이후 발간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지금 들으신 2일 인터뷰에서 조정훈 의원 스스로도 비대위 입장은 전대 이후 발간이라고 밝혔으니까 대세는 아마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전대 이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비대위가 이렇게 결론 내린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데 하지만 그 공세라는 것도 백서 내용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다라는 것은 뭡니까? 백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전당대회 전에는. 형식 논리상으로는. 따라서 백서 내용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 진영에서의 공세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과 당원의 선입견에 기초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토대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건데
백서에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이 들어있으니까 결국 백서 발간을 전대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런 공세에 맞서려면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이 없다 또는 부차적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이거는 백서 발간을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가설과 추측 위에서의 공세와 방어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백서 발간 시점에 역설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이후 발간이 꼭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역설이 성립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기는 그렇다고 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백서에 담긴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보도를 보면은 6개 목차로 나뉘어서 총선 패배 원인 및 개선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총선 패배 주요 원인은 대통령실발 악재를 꼽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의대 증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 등을 대통령실발 악재로 꼽았다라는 건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논란도 일부 넣을 예정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회의에서 이것의 포함 여부를 놓고 특위위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네. 요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백서 발간특위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인터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비대위 핵심 관계자의 말인데요. 정식 요청으로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 모르겠다. 비대위원들이 현안 토의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는 있을 거다. 오늘 그 발간 시점에 대해서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정말 대놓고 논의를 할 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스터 초이님은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총선 백서 전대 이후에 발간할지도 미지수 아닌가요? 설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발간 자체가 네. 무산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보도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발 악재를 쭉 서술을 했다고. 또 이것도 좀 걸릴 수는 있겠지요. 네. 반면에 데이지님은 백서가 아니라 한동훈 패배 탓 리스트 노트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단정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말 궁금한데요. 김종혁 조직사무부총장과 함께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2대 국회 개원식이 한 차례 연기가 됐었죠. 그래서 오늘 그 개원식을 여는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이마저 사실상 무산됐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 수석부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국민의힘이 19일과 26일에 열릴 예정인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반발해서 개원식 불가 입장을 굳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장실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한데요. 의장실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의원 선서도 없이 출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들 공감한다. 냉각기를 거친 다음에 개원식을 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절차나 형식을 간소화하는 형태로라도 개원식 비슷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런 국회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입학식 없이 1학기 중간고사 치르는 셈인데요. 따라서 의장실의 아쉬움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차원 아니겠습니까? 의장실 관계자는 냉각기를 거친 다음에라고 했는데 그런 냉각기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더 치열한 기말고사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 또는 방송사법 처리 등등등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슈 퍼레이드인데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상설특검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되면 3차 발의를 하지 않고 상설특검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더 큰 충돌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인 그리고 국회 추천 4인 이렇게 모두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을 통해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 추천목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상설특검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방안일 겁니다. 강하게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국회 규칙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수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헌법소원 제기하고 이것을 이유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는, 연기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보도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냉각기는 없고 오히려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어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상설특검 활용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긴 했습니다. 네. 선동을 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이비 말대로 정말 빙하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레드헤어님이 이런 촌철 남겨주셨어요. 개원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하는 국회가 중요하죠. 결혼식 없다고 부부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골프 모임 그 단톡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한 명이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명이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 공익제보자. 그런데 이 공익제보자가 전직 경호처 간부 이 사람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의 배우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공수처에 가서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경호처 측은 김용현 처장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체에 관여한 바가 없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전직 경호처 간부 출신이라는 이 사람은 당시 떠도는 이야기를 사담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얘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사담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30분 만에 해명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 경호처 출신 이 사람이 김용현 처장을 입에 올렸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가서 진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통화 녹취록이 있다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튼 공수처는 지금 이 진술을 받았으면 수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진실 여부를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 범위는 더 확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사검사가 공익제보자로부터 광범위한 진술을 받은 시점에 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지금 논점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지금 전반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뭐 사담으로 오간 것이든 무엇이든 일단 조사는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구명 로비의 핵심 몸통이 김용현 경호처장이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를 종합하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여러 명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모두 그러면 김용현 경호처장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요즘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한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이종섭 전 장관이 해외 출장 다녀오자마자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이 됐다. 이런 또 추가 보도들도 있어서요. 네.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더 넓혀져야 하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관련한 인터뷰는 저희가 3부에서 또 진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떠돌이 헌터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서로 내가 대통령이랑 친해요. 라고 한 건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그 조사해야 되는 대상 인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태부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알고 봤더니 수사검사가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더라. 그래서 회피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속도를 올릴 수 있겠느냐. 통신영장을 신청하면 기각되고 있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공수처 수사가 전개가 될 것인가. 당연히 물음표를 한 2개쯤, 3개쯤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점검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마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3부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영혼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